브라운 대학교와 MIT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이 한 노숙인의 결정적인 제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연방당국은 존으로만 알려진 이 노숙인 제보자가 사건 수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최대 5만 달러의 현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은 총격 사건 당일 브라운대 공대 건물 인근에서 용의자와 마주친 뒤 수상한 차량 정보를 제공해 용의자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 법무장관은 이 제보가 사건을 결정적으로 풀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용의자 48세 클라우디오 네베스 발렌테를 특정했으며 그는 이후 스스로 총을 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시민 제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액의 보상금 지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FBI 로드아일랜드 지부 책임자는 논리적으로 볼 때 그 제보자는 분명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의 제보 이전까지 수사당국은 브라운 대학생 2명을 살해하고 이틀 뒤 MIT 교수에게 총격을 가한 범인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가 공공지원주택, 이른바 어포더블 하우징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주거 부담 완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지원주택 제도를 손질하는 조례안들을 가결했습니다. 뉴욕시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주택 가운데 최소 4%를 분양형 주택으로 의무화해 중저소득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또 2027년부터 신규 주택의 25%는 투베드룸, 15%는 3베드룸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다자녀 가구가 배제해왔던 구조를 개선합니다. 신규 공공지원주택의 50%는 극저소득층과 저소득층에 배정하고 이 가운데 최소 30%는 극저소득층에 의무 배정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해 세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집주인은 실내 온도를 화씨 78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냉방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30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적용해온 전자여행 허가제인 KETA 한시 면제 조치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지만 관련한 발표가 없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제 연장 입장을 밝혔지만 이달 말 종료를 12일 앞둔 시점에서 공식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ETA는 지난 2021년 9월에 도입된 제도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전 출발지에서 웹사이트에 여권 정보와 입국 목적, 체류 예정지, 연락처 등을 입력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 출발 72시간 전에는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는 7에서 8달러 수준입니다. 한국 정부는 2023년도부터 미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KETA 한시 면제 조치를 시행해왔고 이달 31일까지 면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연방 하원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이 빠진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말 종료가 예정된 보조금 확대 조치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지난 17일 공화당이 주도한 의료개혁 법안을 찬성 216표, 반대 211표로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안에는 일부 의료비 부담 완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최대 쟁점이었던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연장은 제외됐습니다. 상원이 연말 휴회 전 표결에 나설 가능성도 낮아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소득자에게까지 보조금을 지급해온 확대 조치가 연내 연장되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 확대는 2021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된 미국인 구제 계획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소득의 8.5% 이하로 제한해 왔습니다. 이 조치가 종료돼 원래 규정으로 돌아갈 경우 연방 빈곤선 400%를 넘는 가입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중산층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조금 확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 주류는 근본적인 건강보험 제도 개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